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축산물 유통업계가 벌써부터 한우 고기의 심각한 소비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축산물 유통업계는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 수요는 물론 외식 시장까지 침체돼서 한우 고기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법을 시행하기 전에 한우 고기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가의 피해 대책이 먼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육류 시장을 이끌어 나가던 돼지고기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대신 쇠고기와 양고기의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이유는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육류를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쇠고기가 돼지고기에 비해 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또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한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우의 중국 수출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사이 쇠고기의 주요 소비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면 가격 경쟁력도 충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제역으로 중단된 수출선을 다시 뚫는 것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화우와의 경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가 국산 농수축산물의 품질 개선과 포장 디자인 개발, 그리고 제품 홍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판로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부디 이러한 계획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것이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는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유통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현미를 백미로 도정할 때 나오는 껍질, 바로 쌀겨죠.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졌던 이 쌀겨가 비만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쌀겨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지방의 축적을 막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화장품 원료나 사료로 쓰이는 것 외에는 그대로 폐기되던 쌀겨. 앞으로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원료로서 그 놀라운 변신을 기대합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와 황사, 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적인데요. 우선 짙은 황사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황사 방지용 마스크와 안경 등을 착용해서 호흡기 질환과 안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는 등 실내 공기에도 신경 써야 하고요.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하게 씻은 후 섭취해야 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 잘하셔서 보다 건강한 봄철 되시길 바랍니다. 농촌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벌어지는 도농 간 학력 격차에다 이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보건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 학교의 보건교사가 도시 지역 학교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농어촌 등의 지역은 의료시설까지 부족해서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학교당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상 의무조항을 빨리 이행해야겠습니다. 농촌 지역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보다 일은 많이 하지만 소득은 적고 또 안전사고에는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도시 독거노인보다 활발하지만 평균 월소득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고령에도 농사를 계속 짓지만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어서 도시 노인들보다 각종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독거 노인들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기초연금 제도와 같은 혜택이 충분하게 주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로 가구당 168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가구가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군구의 환경 및 건축 관련 부서나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이 출범 3주년을 맞아 4월 30일까지 333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예적금, 수익증권, 신용카드 등 신규 상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고 하는데요. 당첨자는 5월 중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저, 스포츠, 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 코너입니다. 이제 상과들의 봄을 알리는 야생화들이 수줍은 모습으로 앙증맞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M+에서는 봄의 전령사인 야생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야생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유명한 식물원과 집에서도 야생화를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고요. 전문가처럼 야생화 사진을 멋지게 찍는 요령과 예쁘게 아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야생화 생태 특구로 지정된 구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햇살도 따뜻한 봄입니다. 여러분들도 야외로 나가셔서 야생화를 찾아 감상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보면서 이 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